예,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장관님,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 현충일 추념식에서 하신 말씀 중에요, 보훈의 의미를 말씀을 하시면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헌신하는 분들의 인권과 일상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도 보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즉, 국가를 지키는 군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나라의 근본도 그러하지만 인권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동의하시나요? 예. 예, 그러면 저는 이게 본질적으로 인권 문제라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인권 보호관이 있습니까? 국방부에? 없죠. 근거 규정만 있습니다. 없거든요. 지금 장관님 인권 교육 받으신 적이 있나요? 최근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잠깐 자료 요청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최고위 간부의 감수성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무엇으로 규정하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그 핵심 가치를 위해서 본인이 받아야 될 교육이나 감수성을 갖춰야 될 조건을 스스로 구비하기 위한 제도와 장치를 갖추는 거, 본인부터 그걸 교육을 받고 실천하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혹시 참모차장님 인권교육 최근에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죠? 그거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권고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 기관장을 할 때 보니까 그게 뭐 다 아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은 실제 교육을 받아보면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게 되고요. 그리고 같이 받으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받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저는 이 자리 이후에 장관님과 우리 여기 오신 출석하신 분들부터 인권 교육을 좀 꼭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자료 좀 올려보세요. 이 문제가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게 2015년도에도 보니까 자살 사건 이후에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2017년도에도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가장 큰 이유가 이 문화, 폐습 이런 걸 끊으려면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독립적 제도와 사람이 존재해야만 그게 작동하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 그때 자살 사건 있고 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수조사한 거 보면 그 위에 보면 심각하다가 47%가 넘습니다.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15%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 넘겨보세요. 오른쪽을 보시면 피해자가 주로 부사관, 준사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24명, 213명 중에요. 그러니까 저게 딱 보면은 아하, 중간 간부들이, 저것도 5년 미만의 초년생들이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아, 저 권력 관계가 있겠구나, 위계 관계가 있겠구나 하는 게 금방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다음. 미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미군 같은 경우는 물론 군인 숫자도 그렇고 여성 군인 숫자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만 성고충 전문 상담관이 우리가 47명이 있는 반면에 미군은 3만 5천 명 가까이가 있다고 합니다. 양성평등 담당관도 우리는 120명인데 미군은 2,0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1인당 이제 숫자도 보면은 5배, 그죠? 거의 4배, 5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보세요. 바이든 대통령도 우리와 똑같은 지시를 합니다. 다음. 그래서 보시면 이제 미군의 책임자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군에 대한 아군의 공격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 저는 인권 문제이고 군대 내에서는 아군에 의한 아군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이제 이 반복되고 있는 소위 이야기하는 군대 내 폐습, 성추행, 성폭력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미국도 저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도 저런 인식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싶은데, 다음. 미국 같은 경우는 저렇게 보면은 성폭력 방지 대응국이 있습니다. 그 빨간 글자를 보시면요, 중간에 24시간 연중 무휴 피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왼쪽을 보시면 2차 가해도 신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그 들어가면 성폭력에 대해서 저렇게 신고 상담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넘겨보세요. 다음. 보면은 다음 넘겨주세요. 미국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전화 콜이라고 되어 있죠. 전화도 됩니다. 두 번째 챗 글로도 됩니다. 맨 오른쪽에 디스커스 집단으로도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스템이 굉장히 참고를 해야 될 일이라 싶어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자료에서 쭉 보여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인권보호관도 없죠. 그 다음에 인력이 태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성고충 전문 상담관 같은 경우는 47명밖에 없으면서 동시에 2년 계약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군대 내 근평으로 이렇게 평가돼서 재계약을 결정한다고 그래요. 전혀 독립적이지 않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이 인력을 대폭 확충할 뿐만 아니라 이 인력을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옴부즈만을 만들든 아니면 부서를 설치하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아이디어를 주신 거를 모두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독립성이고요. 예. 아까 이제 전문성 말씀도 나왔는데 전문성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독립성입니다. 장관님 직속으로 반드시 이걸 부서를 설치를 할 것을 권유를 드리니까 나중에 검토해서 꼭 저한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가요. 넘겨보시죠. 자료 화면. 네. 저기 보시면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 프랑스는 독립되어 있고 독일은 의회에다가 계속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독립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립된 부서에서 연례 보고서를 반드시 발간해서 국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저는 이제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저희 최고위원 몇 분이 조문을 갔을 때 아버님을 뵙게 됐었는데 하시는 말씀 중에 이 처벌 위주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가족이 옆에 같이 계신데도 이 기간 지금 이 사건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가족이 옆에서 이제 같이 계셨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이게 은폐 위주로 작동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저도 딸이 있고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다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이제 군대도 오히려 이런 문제를 잘 처리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 지휘관들의 행태를 전체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 제도 나중에 해서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협의에 따라서 오늘 오전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의원님,